이제 정말로 더운 날이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여름에 떠나면 좋을 만한 비대면 여행지 25곳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이곳 영월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역사와 그리고 자연과 이야기가 있는 곳, 그곳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배를 타고 오늘의 목적지로 들어갑니다. 아, 좋다. 정말 이 청룡포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대로 힐링되는 느낌이랄까? 제가 오늘 청룡포를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해설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식입니다. 네, 선생님 이 청룡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지명 그대로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는 배움이 있으니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신나는 장소가 되겠어요. 영월 청룡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왕조 500년 애달팠던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봅니다. 아니 여기는 지포 같은데 여기는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바로 조선국 격동의 세월을 겪어낸 단종 임금님의 유지, 그러니까 머물렀던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실 때에는 죄인의 신분, 노상군 유배지, 영월 청냉포. 그 다음에 야중에 숙종께서 복위를 시켜주니까 단종 유지, 영월 청령포. 이렇게 땅의 이름이 다시 변하게 되는 거죠. 1763년 영조 임금이 친필로 쓴 유지비는 이렇게 단종 어소 옆에 세워져 있는데요. 단종이 영월부에 있을 때 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조 임금님이 이 글을 쓰실 때의 그 감동, 그것을 표현한 문채경서라는 네 글자가 있어요.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은 선왕을 생각하니까 쏟아지는 눈물을 어찌 할 수 없어 용포의 옷소매로 훔치면서 이 글을 써노라. 결국은 여기에 새겨진 글은 영조 임금께서 눈물로 쓰신 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임금이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쓰셨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런 슬픔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슬픔보다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실천하신 거죠. 임금님께서 영조. 단종 임금이 머물던 어소는 승정원 일기 기록에 따라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았는데요. 글을 읽는 단종과 아련하는 선비 등 당시의 인물들을 밀랍 인형으로 재현해 유배 생활의 단면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있습니다. 단종의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금표비도 볼 수 있었는데요. 1726년에 영월도호부사 윤양래가 이 금표를 새겨서 세웠을 때는 청냉포. 왜냐하면 원래 땅 이름이 청냉포였으니까. 그러나 선대 임금께서 계셨던 이 성스러운 땅을 차갑다 하는 냉자는 합당치 않다 하여 두 이변에 위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어서 배울령, 깨우칠령, 령자로 변화가 되어서 청령포. 그러니까 이 지명이 바뀌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또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청냉포라는 이름으로 탁본첩이 지금도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문서, 옛 기록들에는 단종 임금님과 관련된 내력을 찾아보려면은 청냉포로 입력을 해야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업데이트해준, 자료 올려준 것들 쭈루루루루루룩 나오는 거죠.
금표비는 단종 임금의 복권 이후 그와 관련된 현장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너무 좋다. 아니 선생님은 관광객들한테 해설해 주시면서 이 좋은데 이렇게 계시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거잖아요. 아니 앉으세요. 아니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행 전문가들이 이곳을 지금 떠나면 좋을 여행지로 비대면 여행지로 선정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영월 청룡포에는 1000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솔향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은 소량기 가득한 육지 속의 섬 청룡포에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외 풍광이 아름다운 곳은 거리두기가 되니까 비대면 안심 여행지 맞네요. 아니 근데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걸어서 솔직히 말하면 다리도 좀 아프고. 아니 피디님 목도 안 마르세요? 저 지금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카페가 있더라고요, 피디님. 네. 가시려고요?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시죠. 좋다. 오세요. 이쪽이에요. 낯선 여행지에서 만나는 독특한 매력의 카페 투어도 여행을 즐기는 또 다른 묘미인데요. 그런데 잠깐만, 여기 카페 맞죠?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저희들 원래 전통참 팔았지만 이제 꽃집도 했었고요. 난 농장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거를 다 같이 해버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소도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강소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한 소농.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꽃도 팔고 식물, 그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 이제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또 그러는 동안에 차도 마시고, 또 출출하면 또 여기서 피자도 직접 장작 화덕 피자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시고 즐기고 즐기고, 힐링하고 그렇죠. 둘러보고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다할수 있는 어쩜 제가 공간으로 또 여기를. 이런 데를 들어왔어. 맞습니다. 오랜 세월 꽃농사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장님의 식물원 카페. 그래서인지 꽃집 같기도 하고 잘 꾸며진 시골의 정원 같기도 하고 일반 식물원 카페와는 분위기부터가 다른데요. 뭐 파파야 열매도 있고 여기가 지금 카페인지 식물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사장님 네. 배가 고프거든요. 네. 뭐가 이렇게 아까 화덕 피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은 화덕 피자가 있는데 그냥 화덕 피자가 아니고 순수 참나무만 떼서 하는 장작 화덕 피자예요. 오. 요즘 젊은 분들이 이 장작불을 온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스 장작 겸용 화덕이 많은데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불장난을 많이 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불을 잘 달아서 저희들은 순수 참나무 장작으로만 피자를 구워요. 그럼 참나무 장작 화덕 피자 예. 제가 맛볼 수 있나요? 아우 그래서 당연하죠. 사장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00% 참나무 장작 화덕에서 구워내는 겉바속촉의 화덕 피자. 이곳 카페만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참나무 향 골고루 배어져 맛과 향이 기가 막히다는데요. 세상에 진짜 이 비주얼 봐. 지금 이 피자에 올라가 있는 꽃들이 다 식용꽃이래요. 여기서 직접 기르신 거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위에는 이게 무화과 나무라고 하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식용꽃이 올라간 피자를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힐링이 있나요? 잘 먹겠습니다. 초록빛 화원에서 즐기는 찐 행복. 와, 피자 위에 꽃이 폈네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여기는 어디? 영월이요, 여러분. 신선한 샐러드와 고소한 풍미의 치즈가 가득. 여기에 참나무 훈연향의 독특한 맛이 얹어져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피자를 맛볼 수 있는데요. 요새 다들 샐러드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피자는 서양의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위에 꽃이 올라가고 또 우리 자연의 채소들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냥 샐러드도 먹을 수 있고 피자도 먹을 수 있고 그냥 제 입안에 자연이 있는 거예요.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서 더 맛있다네요. 올여름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솔바람, 강바람 불어오는 영월에서 애달팠던 우리의 역사도 만나고 초록빛 싱그러운 카페에서 맛있는 쉼표도 느껴보세요.
넓은 영남면 파령산 자락에 포근히 안긴 미술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인 작은 시골 마을에서 16년째 문화예술의 허파로 자리매김해온 남포미술관인데요. 이 미술관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야외 정원에 있습니다. 하담정이라는 단아한 이름으로 불리는 정원은 평생 동안 한 방향을 향해 걸어온 부부가 시간과 정성을 오롯이 쏟아 일궈낸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요? 46년. 46년이나 됐어요? 몇 년이 된 줄도 몰라. 46년이에요, 46년. 46년이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게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지금도 얼굴이 괜찮다. 뭐. 남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뭐 크게 우리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참 다행이고, 이렇게 갖고 놓고 우리가 가면 그건 참 위대한 유산이 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참 보람된 일이고 잘했던 것 같아요. 글쎄 그게 뭐 다 우리 하담 선생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지 한 거지. 나 혼자는 어렵지. 학생들이 떠나가고 폐교가 되어버린 쓸쓸한 공간에 미술관이 들어선 건 16년 전. 그때부터 정원의 역사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3,000평에 이르는 넓은 정원은 지극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정원의 꽃과 나무를 돌보는 건 곽형수 관장과 조혜정 부관장 부부의 고유 영역인데요. 두 분에게 가드닝은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자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신성한 노동입니다. 아침에 새벽 5시 한 15분쯤 되면 나와서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균 아침에 한 4시간,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6시간 정도를 이 정원에 이제 소비하고 있죠. 하루 6시간씩 16년이란 긴 세월을 정원과 함께 나이 들어온 부부는 정원 전문가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것을 뭐 굉장히 젊은 분들은 아유 그 새벽에 어떻게 일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상쾌하고 좋아요. 네. 그게 이제 가드닝의 매력이죠. 그 매력에 빠져 정원을 가꾸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겪었는데요. 잔디 깎는 기계에 다리를 다치기도 했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정원을 일궈왔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미술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너무 황량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을 그동안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서 1년마다 이렇게 쭉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정원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 이렇게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원이 조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을 구경하고 나와서 정원에서 이렇게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가장 최적지가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한 46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정성껏 키워냈고 미술관의 기획과 운영을 책임지느라 늘 분주했던 조혜정 부관장. 그녀는 조화로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 예술적 감각을 쏟아부었고 머릿속에 그린 모습이 실현됐을 때 가장 행복했답니다.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인데 이건 이제 즐거운 노동이고 아이고 고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몸에 익혀지기도 했지만 여기서 즐거움을 얻어가니까 그렇게 피곤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90여 종의 수목과 200여 종의 화초류가 조화롭게 식재된 정원은 계절마다 각양각색의 매력을 뿜어냈는데요. 봄이면 철쭉과 튤립, 수선화가, 여름이면 수국과 연꽃, 백일홍이 차례로 피어나 매력적인 정원을 완성합니다. 이즈음 하담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꽃은 수국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수국들이 어우러져 초여름 정원의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정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색깔의 조화도 보게 되고 또 키가 큰 거는 뒤로 가고 뭐 이런 작은 것들 앞으로 뱉지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자꾸 바꾸면서 이제 서로 의견도 좀 안 맞았지만 관장님하고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또 다시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국 같은 경우는 색깔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산도가 높아지면 이제 파래지니까 뭐 이런 화학비료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핑크색으로 꼭 고유색을 가진 것들을 집어넣어서 보라하고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아담한 연못과 정자, 수목이 조화를 이룬 하담정은 한국 정원의 멋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하담정은 문화기관 최초로 전라남도 민관정원 제10호에 등록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더하는 정원에서 부부의 인생도 아름다운 황혼을 맞고 있습니다. 백수국 그거 특히 잘 보이는 데다 몇 개 더 심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위치를 정할 때 다음에 캐서 다시 옮기지 않게 정확한 위치를 생각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심어놓으면 나중에 또 파가지고 또 옮겨야 되잖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나는 그게 아직 작으니까 너무 이렇게 뚝뚝 띄어 심으면 별 적용 효과가 없으니까 우선 심었다가 한 2년 후에 하나씩 뽑아내는 걸로 사이사이. 그렇게 하면 이제 당분간 한 2년 풍성하게 보고 너무 이제 퍼져가지고 막 겹치잖아요. 밀리면 이제 그때 뽑아내면 어떨까? 아이고 그걸 누가 다 뽑아요. 나 앞으로 관장님 하셔야 되고. 힘도 없는데 이제. 관장님 하시고. 아유 땅 파가지고 옮겨 심고 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긴 한데 너무 그냥 조그만 게 심어져 있으면 효과가 없어서 처음에 심을 때 적당하게 심는다. 적당한 그 간격을 맞춰서 심어야지. 그래야겠네. 2번, 3번 일이지 그런 게. 난 많이 심고 싶어. 그냥 많이 심어서 사람들이 보고 와 그냥 그러게. 그냥 조그맣게 한두 그루 있는 거는 예쁘다 이런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와 하는 그런 감탄사를 자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득 심어서 쭉 연결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백일홍이 금년에 굉장히 꽃이 굉장히 많이 잘 필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근데 저건 정말 명물이야. 꽃이 안 피어도 지금 상태로 너무 예쁘다. 언덕바지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늘어져서 참 수영이 잘 잡혔어요. 좀 네, 저 상태로 너무 예쁜 것 같아. 정원에서 얻은 풍요로운 감성을 마음에 품고 미술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2005년 개관 이후 회화와 도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 전시를 이어온 남포미술관은 지역 작가 초대전을 통해 지역의 예술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기울여 왔는데요. 현재는 남포미술관 선정작가 릴레이 전시인 인비저블 전을 통해서 전남 동북권 중견 여류 작가 3명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휴식과 여유를 느끼는 감상의 기회가 되겠죠.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미술관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 작품 세계를 널리 알려주는 그것도 미술관장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전시가 또 이루어진 것도 바로 그런 계기가 됐죠. 예. 남포미술관의 지향점은 복합 문화 공간에 있는데요. 미술 전시를 기본으로 하되 다채로운 공연과 예술 교육을 함께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고흥 소록도 주민들에게 남포미술관은 더욱 특별한데요. 소록도 주민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고 벽화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소록도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민들이 문화 공간이 없어서 와서 이제 그림을 보고 감상하는 것도 그 자체도 저한테는 큰 보람이지만은 저는 이제 미술관 운영하면서 그 소록도 주민들하고 그 인연 같이 동행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소록도 사람들하고 같이 미술 수업을 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게 그게 저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나란히 걸어온 시간은 싱그러운 정원이 되었고 하담정은 부부의 삶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자연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부부의 삶의 궤적은 오래도록 짙은 여운을 남길 것 같습니다. 힐링, 웰빙, 이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분은요. 어렸을 적 허약한 체질 때문에 아니죠. 허약한 체질 덕분에 약초를 공부를 해서 지금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시죠.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고근산 오름자락. 이곳에서 10여 년간 약초 정원을 가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와, 주변이 온통 푸릇푸릇합니다. 여기 예. 어떤 곳이에요? 제가 이 약초 공부를 많이 하려고 네. 약초를 온갖 약초를 많이 심어놨어요. 유실수하고 그런 제품들. 또 효소 만들려고 하니까 또 뭐 유실수나 약초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이게 지금 자연보호 때문에 산에서 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정원에 다 옮겨놨죠. 직접 기르시는 거란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이 약초라는 게요. 네. 아니 어디까지가 약초고 네. 어디까지가 일반 풀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찮은 풀 한 포기도 다 약초가 될 수 있죠. 네, 우리 건강을 이제 식혀주는 게 약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풀 한 포기도 이제 뭐 우리 건강 때문에 먹는다 하면 그게 또 약초도 될 수 있는 거고 딱히 정해진 거는 없어요. 드넓은 오름정원에는 온갖 약초와 꽃, 나무들이 자랍니다. 이게 작약이에요. 아 작약이에요. 네. 이게 시각이고 꽃피어서 졌죠. 네. 요 앞에도 뭐 다른 종 같은데 보니까. 양하. 양하. 위에 것만 뽑아서 된장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요것째로요. 예, 그렇죠. 오. 이게 나물이에요. 그렇구나. 어유, 또 재밌네요. 또 보니까. 아니 계속 있어요 보니까.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이제 홍매실입니다. 아 매실. 예, 매실. 여기는 뭔가요, 아. 대표님? 이거는 마가목이고요. 이제 열매가 왔을 거예요. 이제 아. 술도 담고 또 이 가지를 다려 먹으면 관절이랑 그런데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게 바닷가에 서식하는 객광화를 제가 씨앗을 발화시켜서 네. 키워놓은 거거든요. 되게 이쁜데요? 네, 이쁘죠. 네. 이게 당귀 같은 거, 또 이런 갯기름나물 방풍이라는 게 이렇게 이 산형으로 꽃을 펴서 이런 걸 뿌리로 이제 약재로 쓰죠. 이게 지금 꽃이 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피기 시작하죠. 향이 나긴 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비파나무. 네. 예, 이게 살을 빼준다 해요. 뱃살. 요즘 현대인들이 뱃살이 많이 껴 있죠. 예, 이거를 차로 이제 아니면 보리차로 끓여 먹으면 이제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요. 정원 한쪽엔 수많은 장독대들이 즐비한데요. 대표님, 예. 근데 아니 왜 이렇게 항아리를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효소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대통효소를 잘라서 많이 담아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항아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찬찬히 여기 땅을 파서 묻을 겁니다. 묻어놓고 담으려고요. 효소를 만드신다고요? 예. 자, 대표님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예.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이건 어성초라고 합니다. 약초. 네. 예. 어성초. 예, 근데 이제 고기에 비린내 냄새가 난다 해서 이름이 어성초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래서 저희 자식들도 많이 먹이려고 노력은 해요. 대나무를 이용해서 효소도 담습니다. 이게 보면 한 마디를 잘랐죠. 입구가 없어요. 네, 다 막혀 있는데요. 예. 이거를 항아리에다 놓고 돌로 누른 다음 효소를 부으면 이게 침투가 돼요. 이게 30년 특허를 받아놨어요, 제가. 네. 그럼 그 뭐 특허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대나무 안에 있는 뭐 좋은 성분이 나온다. 그렇죠. 뭐 여기서 소금을 구우면 죽염이 생산되듯이 이 대나무 성분 좋은 성분이 더 함축이 되게 되니까 영양 성분이나 유용 미생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대나무통 효소를 만들려면 먼저 약초로 효소를 만들어 발효시키고 대나무통을 넣은 항아리에 부어줍니다. 이후 항아리에서 대나무통과 효소는 오랜 숙성 기간을 거치면서 약성이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영수 씨가 만든 산야초 효소만도 무려 600여 가지.
오직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평생 약초를 공부하고 효소를 만들어 왔다는데요. 10년의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3대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발효 효소액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영롱합니다. 차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진해서 네. 진짜 오히려 약간 좀 매실주 마시는 느낌. 네. 반려된 맛이에요. 반려되면 다 이런 맛이 나요. 윤영수 씨의 또 다른 보물. 오름자락에서 직접 채취한 꿀입니다. 대표님, 네. 약초만 기르신 줄 알았더니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벌집꿀이라 하는데요. 네. 제가 본업이 양봉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예요. 양봉 42년째예요. 그래서 뭐 어릴 때는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는 뭐 부모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이제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을 회복해 보려고 산속에 들어간 게 양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봉으로 지금까지 이제 업을 이루고 있죠. 이 양봉이 좀 어떤 매력이 좀 있나 봅니다. 있죠. 얼마나 요즘 뭐 개나 고양이들 많이 기르시잖아요. 저한테는 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벌들이 노는 걸 보면요 하루 시간 가는지 몰라요. 네. 그 벌들이 생활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해요. 그럼 이곳에는 주로 어떤 꽃들의 꿀들이 있는 여기에는 이제 이런 벌집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직접 생산한 거예요. 한 7년 전에. 네. 이제 그 외로는 이런 거는 이제 종란꿀이고, 예, 이런 거는 요즘 굉장히 원래 이 핫한 꿀이에요. 메밀꿀. 이게 제주도에서만 나거든요. 근데 향이 엄청 좋아요. 옛날 뭐 20, 30년 전에 먹었던 꿀 맛이 그대로 나요. 이 메밀꿀.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고 평생 자연을 벗삼아 살아온 윤영수 씨. 산야초와 꽃, 나무들로 무성한 고근산 자락의 약초 정원. 이곳에서 예술인들이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그의 꿈이 꼭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 너무나 친숙하게 볼 수 있는 동물, 강아지와 고양이. 그만큼 이 동물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애정을 쏟고 봉사를 하는 이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동물들을 향해 자신의 많은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영암군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소장님은 주민의 민원을 받고 동물을 포획하러 나섰는데요. 저기네, 저기. 야생 들개가 논밭을 해친다는 주민의 민원. 지금 다른 개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저 개도 이제 포획 대상이긴 대상인데 요즘에 야생 들개가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야생 들개가 뭐 가축도 이렇게 해치고 사람한테도 위협을 주고 지금 저 안 도망가잖아요. 야생 들개. 이곳에 출몰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는 야생 들개. 유기동물 보호소지만 유기동물뿐 아니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야생 개까지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보통 보면은 뭐 어쩔 때는 한 40마리 이상 들어올 때도. 그 관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저 혼자 하는데 도에나 부은에다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해도 사실 그런 부분에 저런 야생 들개는 혼자 이제 포획틀로 설치해서 안 되면은 일반 사람을 좀 이렇게 제가 고용을 해야죠. 야생성이 있는 사나운 개를 홀로 포획하는 건 턱없이 힘든 일. 소장님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사람을 고용할 여건도 안 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함께한다고 합니다. 오늘 들어온 민원은 야생 들개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녀석을 포획하러 나섭니다. 그러니까 바짝물에 피해를 주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지금 집단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그 현장입니다. 고양이까지 포획을 하세요? 예. 아니 이제 그 TNR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민원을 받고 포획한 새끼 고양이 2마리.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한눈에 봐도 보호소로 바로 가기엔 너무 어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민원인은 이제 구조를 포획을 해달라고 했지만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곳 아닌 다른 곳으로. 예.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새끼 고양이까지 데리고 있기엔 보호소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치료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포획을 마치고 보호소로 돌아왔습니다. 군의 지원을 받아 위탁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100여 마리가 넘는 개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아이들. 그렇지 못해 이곳에 있는 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에 보고한 그 적정 개체수는 70여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개체수가 많이 오버되죠. 2017년도에는 개체수가 한 80마리 총, 2018년도에는 한 160마리, 2019년도에 한 270마리, 2020년도에 말씀드렸듯이 400마리가 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 보호된 동물 개체수는 적정 수용 개체수보다 훨씬 포화된 상태.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개체수에 발생하는 비용은 많아지고 보호소를 홀로 운영하는 소장님의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그 개체수에 맞춰서 필요한 것은 이제 견사라든지 또 그 견사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또 다른 또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게 군에서 지원이 바로바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뭐 아이를 그 돌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개체당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걸 좀 계산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악한 환경이 동물들에게는 학대가 되지 않을까 늘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장님은 매일같이 나와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목포 고양이 보호연합. 이곳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시민단체 후원금과 봉사로만 운영되는 곳입니다. 원래 목적은 고양이 단체가 그러듯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하고 구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그리고 좋은 집을 찾아주는 단계까지가 이제 저희가 하는 목적 사업이고요. 길고양이의 중성화뿐만 아니라 구조와 돌봄, 입양까지 이루어진다는 이곳. 사람을 좋아하고 활발한 이곳 고양이들은 버려진 유기묘와 파양묘, 길에서 구조된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라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단체이고요. 그리고 저희 봉사 오신 분들은 다들 직장인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주부가 이제 몇 분 계시고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입니다. 오늘도 고양이들을 돌보러 온 봉사자들이 꽤 많은데요. 주기적으로 오는 분들이라 이미 이곳 고양이들 돌보는 데는 베테랑이고 길고양이 구조에도 능숙하다고 합니다. 안 돼. 지금 저희가 포획을 도와드린 이유가 그 민원 때문에 동네 분들하고 주민 때문에 마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목적이 애들을 못 낳게 하는 거죠. 더 이상 개체수가 안 늘어나게. 그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시키고 케어를 해요. 보통 날씨가 덥다 보니까 2주까지도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애 몸 상태를 보고 그러면 케어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자리에 제자리에 방사를 합니다. 네. 얘 지금 가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애들 지금 이웃과의 마찰 때문에 돌보던 길고양이를 데려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포획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계획은 포획을 해서 병원에 데려가 중성화 수술까지 시키는 것. 포획에 성공하기까지는 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기다림 끝에 나타난 고양이. 포획된 고양이는 놀라지 않게 조심조심 옮겨지고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됩니다. 질병이 있는 고양이들은 별도의 공간에 격리되어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아픈 아이들은 끊임없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곳 역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나마 오늘은 좀 덜 바쁩니다. 이게 3월 달부터는 거의 잠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잘 수 있는 여유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거의 어떤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겠죠? 고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아픈 아이들은 또 고정적인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이 있다고 해도 할 일이 계속 많은 거죠. 네. 수많은 고양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나가는 보호소의 하루. 고양이들은 늘어가고 일손은 늘 부족합니다. 정부가 사실은 이걸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이들을 구조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를 근데 정부에서 이제 위탁이나 그 직영 보호소가 사실은 너무 열악하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고양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이곳 회원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만 겨우 해줄 수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늘 말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단체를 운영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고 꾸준히 그걸 유지한다는 거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거는 정부에서 말하는 직영보호소나 위탁보호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사실은 우리 동물단체들은 NGO 형태를 띈 그 정부에서 하는 그 보호소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 처한 유기동물들.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생각은 이제 한 60 나이가 이제 뭐 정년퇴직 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개체수만큼 인식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사회. 이제는 가족이자 친구 같은 존재가 된 강아지와 고양이. 유기동물을 향한 시선도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흰머리 축하드립니다. 네, 큰절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튜브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디빌딩 마이너스 60kg 체급으로 출전하게 됐고 이번에 제가 1년 동안 너무 쉬면서 그동안 너무 나태해지게 됐고 몸도 다시 만들고 싶고 시합도 뛰고 싶어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시합이 다가오면서 지금 단백질도 많이 못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못 먹고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 중인데 탄수화물을 많이 못 먹게 되면 잠도 안 오고 되게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같이 운동하면서 그냥 서로 의지할 수 있게 제가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제 혼자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같이 해주고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런 게 없었으면은 아마 대회 당일까지 완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육도 많이 부족하고 몸도 많이 부족하지만 뭐 차후에 몇 년이 되든 형님들 따라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Hey girls, beat boys, superstar DJs. Here we go. Hey girls, beat boys, superstar DJs. Here we go. Hey girls, beat boys, superstar DJs. Here we go. 목표는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거든요. 좋은 성적 받고 싶습니다. 예, 오늘 비록 나이는 내일 모레면 90이지만은 이 나이에도 보디빌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또 내가 무대에 섬으로써 시니어 세대들이 80이 넘어도 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무대에 나왔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다이어트 상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지방을 걷어냈는지 그 다이어트 상태를 먼저 보게 되고 근육의 분리도 그리고 근육의 강도 그리고 전체적인 근육의 사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미를 보게 됩니다. 즉 자연미를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다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수분도 굉장히 많이 끊고 그래가지고 오늘 성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경기 시작할 텐데 전부 이제 집중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맞죠? 자 밑으로 하나 둘 셋. 헤이! 대회는요, 우리 유튜브에서 미스터 대구라고 메달과 그리고 1위 트로피를 받겠습니다. 네, 석장 이승우. 각 부문별 1위 중 올해 제52회
위즈 피트니스 그랑프리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체급별 1입니다. 올해 제52회 미스터 대구 그랑프리가 되겠습니다. 보디빌딩은 단순하게 근력 상금으로 37번 소리트리스 전빛날이 축하드립니다. 네, 큰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튜버 선수들에게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진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기분도 좋고 정말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늘 회사 일만 하고 늘 출퇴근만 하다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찾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